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이유.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많지만 현대에 들어서 두 나라의 발전 경로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 기술, 교육, 민주주의, 사회적 안정성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중국보다 뛰어난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경제성장의 차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6.25 전쟁을 겪고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상태에서 빠르게 성장한 국가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며 고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급격히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 방식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고 고도화된 기술 산업에서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업인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는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나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한 걸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오지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로 오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있어 정치적 요인과 각국의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교육과 인재 양성.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과 투자 덕분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적 성과와 연구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국제학력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 한국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철저한 기초학문 중심 교육과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교육에서도 큰 변화를 이뤘지만 아직 교육 시스템에서 겪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지역 간 교육 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은 학문적 창의보다는 시험 성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많지만 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3. 민주주의와 인권.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성평등, LGBTQ 권리,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인터넷 검열이 엄격하며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또한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등에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4. 사회적 안정성과 복지.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복지와 안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안정성과 복지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시스템과 사회적 안정성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기본적인 복지와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전 국민이 동등하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5. 문화와 글로벌 영향력. 한국은 K-팝,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싸이 등은 전 세계 팬들을 형성하며 글로벌 문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차례 상을 수상하며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세계적인 입지를 굳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인기를 끌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는 정치적 통제와 검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문화 산업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환경과 지속 가능성. 한국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여전히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적인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 보호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7. 의료와 건강.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편적 의료 보장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치료와 수술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심장, 암, 뇌졸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의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암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의료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는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규모 인구와 방대한 지역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심각하며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의료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8. 국방력과 안보. 한국은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한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국방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보를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유지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지만 국방 예산의 대부분을 내륙과 해양 방어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의 확장과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국외 군사 동맹이 부족하고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에 있어 한국처럼 활발한 참여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보다 균형 잡힌 안보 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9. 글로벌 리더십과 외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기여가 두드러집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G20, OECD 등 주요 경제기구의 일원으로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지만 외교적 리더십에서는 아직도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10. 사회적 혁신과 창의성. 한국은 사회적 혁신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메신저와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네이버는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 외에도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창의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규제가 창의적 사고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해외 진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장벽과 더불어 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겪는 부정적인 이미지나 논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글로벌 확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 경제성장, 기술혁신, 민주주의, 교육 시스템, 의료와 복지, 사회적 안정성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발전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다양성에서 제약을 받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만큼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